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6월 10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동시만기일이고요. 내 마녀의 날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 아시겠지만 주식을 좀 선물 옵션 하신 분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는데, 또 제 채널이 주린이 채널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내 마녀의 날이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커트러플 위칭데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게 예전에는 내 마녀가 아니라 새 마녀의 날, 그쵸? 이런 날 이랬었는데,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생기면서 두 마녀의 날에서 세 마녀, 네 마녀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여기 미인 마녀를 제가 갖다 걸맞지 않게 갖다 냈는데, 어그로 끌려고 사실 좀 갖다 놔보려고 했습니다. 어그로가 끌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피곤해서 피곤하기보단 사실 시향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기도 했고요. 늦게 와서 영상을 하루 스킵했는데, 앞으로 데일리 시향을 매일 올리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씩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오히려 뭔가 다른 것들이 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꼭 데일리가 아닌 거를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정리는 안 됐어요. 어쨌든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6월 10일이고요. 목요일이었고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서해안 쪽에서 비구름이 엄청 온다고 하는데, 그 밤에 창문 열어놓지 말고 주무시고, 오늘 시장 오늘 어땠습니까? 시장 올랐는데 계좌는 늘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시만기는 제가 좀 이따 HTS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HTS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자, 말씀드릴 게 이제 내 마녀의 날이 뭐냐면, 보시면은 이 수급 화면 보면 보통 주식만 하시는 분은 코스피가 거래소, 코스닥, 그쵸? 이 두 개를 보실 거고, 선물, 콜옵션, 풋옵션. 자, 요게 보통 두 마녀의 날에서 옵션, 오늘 코스피 200이 얼마에 끝났죠? 여기 있죠? 429.35 이렇게 끝났고, 선물 지수는 429.90. 그래서 요게 높나요? 요게 높나요? 요게 높죠. 조금. 그죠? 얼마 높죠? 플러스 0.65포인트가 높습니다. 0.5, 5포인트죠. 5포인트. 이게 선물이, 요게 현물보다 높으면, 그죠? 뭐죠? 콘텐코라고 합니다. 콘텐코. 그냥 길게 설명 안 할 건데, 이거 선물이 현물보다 마이너스가 나면은, 그게 보통 백어데이션. 그래서 컨텐코가 나면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발생을 하고, 백어데이션 나면 프로그램 매도 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선물과 현물의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갭 차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사는 날 보통 이렇게 베이시스가 개선되면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늘 볼까요? 프로그램이 보시면 오늘 차익이 플러스로 들어갔고 비차익은 마이너스로. 비차익은 바스켓으로 현물을 던지는 세력이고요. 어쨌든 차익이 들어왔네요. 컨텐코라서 일단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옵션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옵션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옵션은 월별로 있어요. 월별로. 선물 옵션은 3개월에 한 번씩 있고요. 선물은요. 만기가 오늘 6월물 만기였잖아요. 아까 이게 6월물이거든요. 6월물. 9월물을 그럼 또 보려면 여기 있습니다. 9월물은 지금 6월물보다 좀 낮네요. 지수가. 그죠? 낮아요. 이게 스프레드가 좀 있는 거고요. 지금 12월물도 있고, 내년도 22년 3월물도 있고, 이게 더 낮은 거는 배당이 반영된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내년 거는 12월에 배당락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쨌든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자, 아까 429.90 선물이 이렇게 끝났고, 코스피 200은 429.35, 이게 430 기준으로 옵션은 2.5포인트씩 움직이는데요. 아까 429. 얼마잖아? 그럼 여기죠, 여기. 그럼 오늘 콜옵션이 430 콜옵션이 0.3에 끝났어요. 이거 행사가 된 건가요? 아니죠. 인더머니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430 콜 이상으로 행사가 되려면
그래서 코스피 200이 430 이상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이건 깡통이 된 거예요. 휴지가 됐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선물 쪽으로 하시면은. 그리고 430 풋은 아까 429점 XS에 끝났잖아요. 그죠? 정확히 얼마에 끝났죠? 429.35에 끝났죠. 그러면은 35에 끝났으니까 요거 대비 얼마죠? 0.65. 근데 요건 얼마에 끝났죠? 0.36. 그럼 이때 종가에 만약에 풋을 매수하신 분은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승수제라고 해서 25만원 한 계약당. 옛날에 50만원이었는데 이게 낮춰졌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옵션 시장에서 매월, 옵션은 아까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있었는데 옵션은 매월 있습니다. 이렇게 6월, 7월. 오늘 6월물이 끝났으니 7월물. 제가 선물 옵션을 한때 거의 15년 가까이 매매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시장을 보면서 정말 많은 좀 아픔도 있었고 선물 옵션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딩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선물 옵션 시장은 정말로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 선물의 시장과 이 옵션의 시장을 파워풀하게 움직이고 옛날에 도이치 사태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주린이 분 중에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만긴 날 11월물이었어요. 11월물 코스피 200 종목을 갑자기 동시호가 때 3시 20분이 들어가면 동시호가 3시 반에 장이 끝나지만 10분 동안 거래를 못하다가 한 번에 일시적으로 30분에 거래를 체결시키잖아요. 이때 주가를 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430인데 20분 전에 19분 59초에 동시호가 들어가고 딱 30분에 430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420으로 끝난 거예요. 그럼 아까 같이 풋옵션 430이나 위에 그죠? 산 것들이 완전히 인더머니가 돼가지고 완전 대박이 난 거죠. 막 몇천 배, 몇만 프로 터지는 건 옵션 시장에서 그렇게 터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작년 코로나 때가 그랬죠. 풋옵션이 대박 나고 선물이 하한가 나고 그리고 또 선물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회복되면서 선물이 또 상한가 가기도 했었고 그런 선물과 옵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시만기일은 어떤 바스켓으로 어떤 현물이 움직임보다는 선물 옵션에 외국인들이 그동안 포지션을 짜놨던 지수대 그리고 기관이 짜놨던 지수대 이 두 세력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요. 개인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야 선물 옵션인데 왜 두 개인데 왜 내 마녀야?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오늘 설명된 건데 길어졌는데 개별 주식이 생겼어요. 개별 주식. 이건 주가 주식, 개별 주식, 선물 옵션이 생겼어요. 이건 지수죠. 지수에 대해서 어느 레벨을 갖고 선물과 옵션을 한 거고 삼성전자 뭐 선물 옵션 개별 주식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선물 옵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가 지수 선물과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총 4가지 이게 모여서 내 마녀의 날이다. 심술을 부린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맞아요. 기관에 의해서 어쩌다 움직이는 경우에도 있는데 외국인의 어떤 짜여진 판, 지수대, 옵션은 그 지수대에 당연히 움직이는 거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야 예측을 하기 힘들다. 야 마녀가 어떤 마법을 쓰면은 뭐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하는 뭐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오늘 시장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9조 거래대금 터졌고 보시다시피 오전 한때 힘을 못 쓰다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다시 좀 꾸꾸러지는 듯 하면서 종가 부근에 외국인이 아까 수급 이게 들어오면서 그죠? 기간을 많이 던졌는데 사실 이 수급을 보면요 연기금이 오늘 리밸런싱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금융투자 차익거래 얘네 입장에서는 차익거래 또 3월물과 6월물과 9월물 선물 노로버 등 하면서 그동안 들어왔던 물량들을 좀 내뱉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사모펀드는 샀어요. 시장에서 좀 개발 종목 위주로 들어가는 게 사모펀드인데 이쪽이 샀고 외국인이 바스켓으로 전기전자, 뭐 의약품 오늘 헬스케어 업종이 되게 좋았거든요. 개인은 다 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땠죠? 외국인이 샀고 기관 샀고 근데 이 금융투자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바스켓으로 어디가 들어왔냐면은 제조, 뭐 제약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근데 코스닥 IT도 많이 샀고요. 제약 500억이나 샀고, 그죠? 인터넷 업종 디지털 컨텐츠 이런 거 샀고요. IT 하드웨어 778억 그리고 반도체 어딨죠? 반도체를 467억. IT랑 헬스케어
그죠? IT, 헬스케어, 코스닥. 제가 좋아하는 거죠. 딱 두 업종. 성장주. 최근에 계속 어려웠는데 어쨌든 오늘 바스켓으로 들어왔다는 거, 연기금도 샀고,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옵션은 설명드렸고, 변동성 지수 드디어 15레벨로 들어왔습니다. 15레벨. 오늘 15.37입니다. 최근 16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한때 올해 초에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서 변동성도 같이 올라와서 조정을 암시를 했었는데 쭉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주가가 좀 출렁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연중 최저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주가는 결국 코스피 200 순위 컨센서스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218초까지 나온 증권사 컨센도 있다고 했는데, 이걸 타고, 즉 유동성이 실적으로 장세가 변하게 될 거고, 6월이 끝나면 7월로 돌아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리오프닝, 여행주, 백신 여러 가지 논란은 나오지만 결국 시장은 다시 본질적으로 종목에 집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차트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좀 제가 방송 못했는데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지만 오늘 그 음봉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죠? 삼각 수렴면에서 우상향을 하면서 조금 조정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길게 보면 이게 그죠? 1400에서 2800이 여기 정도니까 2배 올랐고, 여기서 한 단계 레벨을 빠르게 미국 대선 이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게 뭔가가 그 이익을 반영시키는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얘도 비슷한데 좀 코스피보다 차트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코스닥에서 결국에 제가 최근에 계속 보고 있는 많이 오른 순환매로 많이 올랐다 이게 보다는 그죠? 단기적으로 지금 지수 대비 조정받은 IT 하드웨어 이쪽, 사실 헬스케어는 워낙 지금 더 안 좋긴 해요. 안 좋긴 한데 코스닥 제약업종을 보면은 얘는 완전히 그죠? 4월에 잠깐 반도체처럼 급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서 내려가는 차트인데 더 이상 내릴 거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내릴 거 없지 않나. 얘도 박스를 보면은 거의 박스 하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만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지금 어떤 것들을 보냐면 SBS가 워낙 오늘 광고 미디어 중에 좋았잖아요. 오늘도 5% 올라다지 꼬꾸라지는데 이런 걸 갖고 있으면 행복하겠죠. 정말 행복할 텐데 모두가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오래 사신 분들은 우울할 겁니다. 그죠? 삼각수렴하면서 이거는 지수처럼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혼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하단이 꺾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사더라도 95,000원 요 레벨을 가더라도 15%? 그 정도 수익 나나요? 그럴 거면은 이 대형주를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만도가 그죠? 분할 이슈가 있었어요. 신사업 해가지고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아다스라고 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사업 재편 이런 것들, 모빌리티 확장, 그래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고요. 특징주 위주로 살펴보면 우주항공주 엊그저께 올렸을 때 좋다 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왔는데 큰 걱정은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큰 그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주 위주로 봤었을 때는 우주항공 테마는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죠. 한국에서도 지금 우주와 항공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걸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존 베이지스가 그죠? 달나라 간다, 화성 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 그걸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CS인도 풍력주 오늘 되게 좋았어요. 그죠? 이거 아마 바스켓으로 수급이 좀 리밸런스 이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좋았고, 한진칼이 계속 좋아요. 계속 좋습니다. 오늘
엄청 양봉으로 뽑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다 좋았죠. 셀리버리, 그죠? SK 케미칼, 뭐 너나나 할 거 없이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의료기기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신고가였는데요. 뭐하는 회사죠? 아시겠지만 치아에 보철물 심는, 그죠? 인공 이 바텍, 치과 가시면 이렇게 360도 되면서 디지털 엑스레이 찍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이시스 메디카 의료기기 해서 스펙이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임플란트 이쪽 실적 수출 동향 되게 좋거든요. 중국 쪽 이런 쪽 되게 좋고, 치과 보장성 확대 의견 개진 이런 정부의 소식이 뿜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랑 바텍 이런 것들 실적으로 보면 바텍이 올해 영업이익이 530억 정도 시장 컨센 잡혀 있고요. 되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종목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133억입니다.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130억 냈고 매출 750억, 그죠? 예상대로 가면은 매출 3천억 넘고 520억 정도. 근데 의료기기니까 뭐 신약 바이오 헬스케어는 아니지만 시가총액 보면은 5,400억, 영업이익 단으로 PR이 10배 정도 수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이쪽 되게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오늘 급등해서 못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핫한 두슬라라고 개인들이 지은 테슬라, 한국의 테슬라다, 그죠? 결국 맞을 매를 맞는다. 제가 이 두산중공업 얘기하면서 이틀 전에도, 그죠? 업종 중에서 안 비싼 게 있냐? 결국에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모든 성장주 가치주를 떠나서 다 올랐지만 성장주가 워낙 좋았고, 그 코로나 국면이 아직은 끝난 게 아니지만 올해 시장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경기의 회복주가, 그리고 금리의 사이클에 민감한 이런 것들이 성장주가 닫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해전 관람차를 이렇게 올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시클리컬도 올랐고, 그죠? 원자재도 올랐고, 최근에 의류, 패션, 그리고 카지노, 여행, 항공, 이어서 말씀드리면 업종별로 순환매를 이렇게 돌았어요. 올해 상반기를 보면은 6월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죠? 다 돌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음식료, 화장품, 패션, 화장품 최근에 좋게 가고 있고, 니오프닝 최근에 좋게 가고 있고, 미디어 쪽 꾸준히 좀 좋았는데, 게임주는 오늘 넷마블 강했는데, 넷마블 하이브 지분도 있지만 이거 제2의 나라인가요? 대대적으로 강구한 게임 출시됐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전지 쪽, 그죠? 그리고 대형주 1월에 좋았고, 그죠? 그리고 핸드셋은 좀 안 좋았어요. 핸드셋 안 좋았는데 최근에 4월에 좀 잠깐 반짝했고, 이 시클리컬 쪽 너무 좋았죠. 좋았다가 보시면 두산중을 좀 전에 얘기한 거고, 화학이나 운수장비, 운수창고 이런 것들, HMM 같은 경우는 완전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지만 월봉으로 갖고 계신 분들, 월봉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 코로나 이전에 갖고 계셨던 분들 수익이 낮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CMO 쪽, 바이오 쪽에서는 CMO만 일부 좀 연초 대비 좋았던 것 같고, 일부 신약 말고 전부 다 조정을, 특히 라이선스 아웃 이런 것들 기대했던 종목들은 완전 고꾸라지는 그런 반대. 그래서 오히려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반도체 소부장 했는데 작년에 엄청 많이 오른 게 반도체 쪽이라면 올해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 종목 빼고 역시. 그래서 저는 핵심은 요 의료기기 쪽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요 시젠 수젠텍 같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말고, 그죠? 실질적인 의료기기, 그리고 헬스케어가 워낙 안 좋았지만 상반기, 하반기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보고 있고요. 수급이 많이 비었을 거예요. 이쪽이 물려 있었던 세력들이 많이 나갔을 거고, 기본적으로 미디어나 게임 쪽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단 실적에 연동되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좋게 보는데, 전기차 침투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직도 갖고 있어야 할 주식인데, 그래도 좋았죠. 2차전지 소재 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싸냐, 미래 이익을 너무 땡겨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매매하기 힘든 종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금융주 사상 최대 이익 난다고 금융주 산다? 아닌 것 같고요. 뭐 SK텔레콤 액면 분할 오늘 그쵸? 액분 500원을 100원으로 낮췄죠. 500원에서 뭐 그리고 여기도 2차전지 관련 대형주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얘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강했어요. 카카오가 시총 5위로 등극한 걸로 제가 오늘 아는데 정말 이 성장주가 끝났다면 이런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기업이 금리가 인상돼서 가치주가 올라갈 거면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맞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의류 패션 이런 것들도 제가 어느 업종이 비싼 업종이 비싸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싸지 않은 업종이 없다, 종목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반도체, 헬스케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던 최근에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계속 거의 3월 말인가 4월 초에 잠깐 반짝인 거 말고는 올해 내내 힘들었던 게 이쪽 섹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관심 깊게 봐야 되지. 최근에 계속 오르는 뭐 니오프닝주나 그죠? 화장품은 좀 다르게 봐요. 화장품은. 근데 여행이 재개되니까 항공주 뭐 그리고 이쪽 여행주 아침 한때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다 밀렸죠. 광고 SBS도 오늘 신고가에서 밀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서 더 오르기엔 부담스럽다. 이렇기 때문에 수급이 나오는 걸로 저는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브리핑 좀 했는데요. 요새 사실 새롭게 좀 말씀드릴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테이퍼링 이슈에 대해서 긴축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많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긴축이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 많이 풀어놨던 돈을 정상화가 빨리 되면은 걷어들이겠다는 거를 조금씩 진행하겠다는 연준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예전 같지 않게 2018년에는 정말 꼭지였던 그리고 2013년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이런 어떤 모멘텀을 지금과 비교하기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은 겁을 먹을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